안녕하세요. 닥터아이TV 신대원입니다. 저는 안과 전문이고요. 지난 1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대학병원, 보건의료원, 그리고 개인병원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경험을 하고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안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로 인해서 전공의의 집단사직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추석 의료대란,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혹시나 모를 응급 상황에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사실 뉴스에서 이런 불안감을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 불안감의 크기를 잘 알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추석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게 나빠지면은 연휴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응급실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불안을 내비친 환자분들에게 추석에도 많은 병원들이 문을 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만 맞춰가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병원도 원래 기존에 공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이거든요. 역시 운영시간만 맞춰서 오시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병원 TV 모니터에는 의료 대란의 책임은 의사 책임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감정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체 의사의 7% 남짓밖에 안 되는 비율, 그 중에서도 아직 술기가 무르익지도 않고 할 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각과의 의사들이 사직했다고 이런 의료 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인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의료 대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건 1차적으로 응급실 시스템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응급실에 환자가 가게 되면은 1차적으로 그 증상을 문진하고 분류를 해서 중증, 비중증으로 가리는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증 순서에 따라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를 받게 되고 그 증상에 따라서 응급의학과에서 처리가 가능한 정도의 질병들은 1차적인 치료들이 진행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다거나 위경련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갔을 때 그 증상에 맞게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심장의 통증 또는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의식 저하나 두통, 어지러움증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안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등의 전문적인 그런 분과의 치료가 기대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각과의 당직 의사들에게 노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서 분과의 의사분들이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폭과 깊이 그리고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각과에서 그 부분을 도와줄 전문 의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각과에서 매일 진료보고 수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의분들은 밤늦게까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전화기를 붙잡고 제대로 쉬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건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의사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이런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스케줄을 소화할 만한 의사를 설령 고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거의 최저시급에 맞춰서 무려 4년 동안 일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인력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전공의들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과에서 수련을 통해서 더 발전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봉과 경무를 견뎌내는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전공의들이에요. 미래를 담보로 그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전공의들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힘들게 버텨왔던 그런 전공의 과정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분들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시간 환자들의 초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턴 선생님, 인턴 의사들이 보통 배치가 되는 거죠.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경증 환자들은 인턴들에게 배치시키고 본인들은 중증에 집중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턴 선생님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도 없는 상황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지금 응급실에는 초진을 봐줄 인턴도 부족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없고 그래서 교수진이나 촉탁이들이 어찌어찌 해서 바쁘게 진료를 본다 해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분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 분과에도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추석에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 대란의 근본 원인인 거죠. 이렇게 발생한 의료 대란에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을 다른 분들은 이제 정보를 욕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의료 대란이라는 키워드가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을 국민들이 어쩌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의료 대란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문제예요. 서로를 믿고 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관계가 어긋나는 것만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응급실을 거쳐서 어떤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결국 치료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왜 이렇게 여러 병원을 돌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사들에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되면은 이렇게 그 전 병원에서 왜 치료를 못했는지 그 전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의사들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른 병원 마지막에 그 환자가 간 병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한 사람도 결국 의사인데 그렇게 열심히 치료해준 의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의 이야기거리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뺑뺑이를 돌았던 그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의료진들은 분명히 다른 데서 돌고 돌아서 온 환자를, 중요한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온 환자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스컴에서 호도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도 분명히 그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고마움의 대상일 텐데요. 이런 불신과 미움이 조장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7%의 사직 의사들, 그러니까 희망을 보지 못해서 의사로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직한 젊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제 93%의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들은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과 정부의 발언들은 의사들에게 현 사태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징후를 부추기고 있죠. 이런 편가르기는 결국 환자들이 본인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초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본인을 존중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내내 불신을 내비치는 환자들에게 더 방어적으로 진료가 이뤄질 거예요.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민 보건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논외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은 수능 2년 6개월 전에 고시를 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법을 어기고 총선 직전에 의대생들을 2,000명을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에 모든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는 이제는 그 스피커를 끄고 이미 벌어진 그런 파행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수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혐오와 징후를 부추기는 것은 현장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될 의료 서비스를 심각하게 훼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전히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죠. 기도를 켜고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등 이제 분과별로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내 주변에 여러 개 이제 지역에 수십 개씩 나오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학병원에도 여전히 수많은 교수님들이 그대로 남아서 진료 및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요. 모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힘을 쏟는 의사들이고 여전히 국민들 옆에서 묵묵히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난의 스피커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진정성을 훼손을 하고 미래가 없다고 떠난 청년 의사들의 복귀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이젠 진짜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집중하고 연구해서 진정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시행할 때인 거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가 징후를 멈추고 다시 신뢰를 쌓고 이제 한국 의료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다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더 큰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에서 K-의료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해, 그리고 신뢰 회복, 그리고 의료의 질적 성장,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안과 주제뿐만 아니라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